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원익홀딩스입니다. 이 원익홀딩스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진 지주 회사 겸 하나의 또 독자 매출을 하는 회사예요. 기업입니다. 지주사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의 모회사를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또 지주사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원익홀딩스를 매매하시고 원익홀딩스를 이해하시려면은 원익그룹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익은 되게 독특한 형태의 그 기업이거든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원익그룹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원익홀딩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만 갖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급하고 기술적인 부분.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그 잠재적인 어떤 뭐 리스크도 있고 잠재적인 호재도 있고요. 좋은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해요. 사실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익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상태가 아니시면 매매하실 때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냥 뭐 쉽게만 설명드리자면, 다른 요인들 다 빼고 그냥 계열사, 그 자회사죠. 자회사들하고의 관계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되게 이제 원익홀딩스 자체도 뭔가 실적도 좋아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번에 이제 신규 자회사 이제 P&E 솔루션 2차 전지 쪽이죠. 인수를 하면서 비용도 많이 쓰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 뭐 단기간으로는 이제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약간 비용 증가에 따른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시너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원익홀딩스를 이제 관심 갖고 매매하실 이제 계획이시거나 아니면 현재 이제 매매 중이시면, 제가 그 원익그룹에 대한 그 소개 영상 좀 깁니다. 네. 좀 어떻게 많이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좀 길어요. 그래서 그 긴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원익홀딩스에 대해서도 제가 블로그를 하나 해갖고 그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제가 이 영상 그 링크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있는 글도 이제 좀 같이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영상 보시면서 그 블로그 글 이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다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정리해 놓은 내용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그룹,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익홀딩스 여기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원익홀딩스는 뭐 주주 현황을 보시면 이제 주 원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익홀딩스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원익그룹을 만든 창업주죠. 이용환 회장. 그 다음에 이용환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 회사예요. 한마디로. 투자 회사인 호라이즌 캐피탈이 이제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원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원익그룹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또 이용환 회장이나 이런 이용환 회장의 그 지배력이 또 강한 그런 회사예요. 네, 시총이랑 덩치는 작은데 그룹의 지배력은 막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원익그룹에 대한 설명 영상을 보시면, 원익그룹에 이제 이런 상장사들이 많아요, 의외로.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의 어떤 기업을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깨알 정보도 올려놨으니까요. 길지만 한번 심심풀이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 이제 갖고 있고, 뭐 이런 자사주 어느 정도 있고, 지분 구조는 그래서 뭐 대주주 형태의 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지분 분쟁, 경쟁사가 어떤 지분을 매입해서 하는 지분 분쟁이라던가 이거는 생길 소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 자체는 좀 단단한, 그래서 기업이 운영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문제가 크게 생길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예요, 지주사. 예전에 이제 공정거래위에서 이제 그 오노 일가들이 부당으로 뭔가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얻어가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좀 깔끔하게 해라. 그래서
순환 출자나 그러니까 관계사 간의 순환 출자나 이런 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서 지주사가 이 자회사들을 갖다가 지분을 갖고 장악을 하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형태로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쉽게. 네, 어떤 이런 지분 구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계 구조 이런 거, 어떤 지배 기업이나 아니면 관계사 이런 거에 대한 거, 그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명확하게 보기 쉽게 헷갈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네. 순환출자 같은 경우는 뭐 관계사 안에서 이 기업이 저기 거 갖고 있고 저 기업이 저기 거 갖고 막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으로 할게요. 꼭 이 똑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드는 건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가질 수 있고 삼성전자가 또 뭐 삼성 SDS 가질 수 있고 SDS가 또 삼성의 다른 기업, 또 그 기업이 또다시 삼성물산, 서로 순환출자가 돼서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지배는 누가 하고 있고 그 지배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단순히 보게 하기 위해서 지주사를 만든 게 이제 원익홀딩스예요. 근데 원익홀딩스는 원래는 이제 실제적으로 원익 IPS나 이런 쪽이랑 같은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이쪽 관련해서 했던 회사고, 본인 자체가 사업을 잘 하고 있었던데요. 근데 이제 지주사 하라니까 이런 지분 구조 명확하게 하라 그래서 지주사 체제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원익홀딩스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원익 IPS하고. 기존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거,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쪽 관련해서 반도체 이제 장비죠. 원래 알짜배기였던 반도체 장비는 원익 IPS 쪽이 다 가져가고, 원익 홀딩스는 여기 이런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특수가스들이에요. 그리고 가스가 이제 통과하는 배관 사업들, 그리고 이런 가스가 잘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남겨놓고 본인 사업도 합니다. 이런 특수가스 쪽 가스 관련해서 본인 사업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주사 체제로 되니까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주사 모양, 그러니까 자기 사업도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릴 건데, 각자 대표 체제에서 지금 이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단독 대표로 바뀌었는데, 원래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이제 외부에 투자하는 쪽, M&A들 뭐 투자하는 쪽, 그 다음에 그 사업부문, 투자부문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사업부문도 대표이사가 있었고, 사업부문도 대표이사가 있었고, 투자부문도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각자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사업을 해요. 같은 회사지만 각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의 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또 결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대표라 그래요. 여기 대표, 여기 대표. 그래서 사업부문 대표, 투자부문 대표.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출신이죠. 이재현 대표가 이제 사업 부분을 이제 맡고 있었죠. 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좀 차차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좋아요. 매출 상태부터 해서 다 좋아요. 네. 2020년도 네. 9월달 이제 3분기죠. 이럴 때 보면은 38.6%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증가를 했고, 매출입니다. 영업이익도 32.7, 그러니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당기순이익, 진짜 번 돈. 네. 여러 가지 다 빼고 나서 진짜 번 돈이 51.8%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좋습니다. 네. 뭐 지분법 손익 관련된 건데, 뭐 자회사들이 잘했단 얘기예요. 사실은요. 자회사들이 워낙에 잘 사업을 해서, 특히 원익 IPS, 원익 쿼츠 뭐 이런 데들 사업을 너무 잘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분법상 이게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지주사라서 이제 지분법상 연결돼 갖고 이익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네, 좋고. 뭐 시총 4,766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 이런 거 한번 살짝 보면요, 그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재무제표를 봐도요 아주 좋아요. 보면 2017년에 4,820억 매출입니다. 2018년도에 5천억, 그 다음에 좀 줄었죠. 이때 약간 줄었어요. 그쵸? 근데 4,508억이니까 4,500억 정도, 5천억에서 4,500억이니까 400억이니까 왜 버벅거리죠? 자, 10% 정도 이렇게 좀 줄었어요. 500억 정도. 근데 올해 보면은 작년이죠. 이제 2020년 3분기까지 이미 4,516억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다시 이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사업은 좋습니다. 매출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도 보면 잘 나와요. 네, 700억, 600억
이때 줄었죠. 작년에 이제 재작년 2019년도에 전반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줄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뭐 잘하면은 뭐 넘길 수도 있고, 그쵸? 자,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연말에 이제 P&E 솔루션 인수하느라고 좀 돈이 나가면서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영업 활동이라기보다 기타 활동이니까 뭐 영업이익으로만 볼 때는 뭐 또다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업도 좋습니다. 당기순이익 보세요. 뭐 940억. 네. 확확 늘잖아요. 당기순이익도. 네. 돈 잘 벌어요. 네, 이렇게 잘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어디죠? 이제 3분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940억. 지배주주 순이익이 상당히 높죠. 네. 810. 이게 뭐냐면 그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각 그룹에 대한 그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주사니까.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입니다. 남의 거 아닙니다. 네, 제 블로그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뭐 저작권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니까. 자, 원익 IPS 자회사 알짜배기죠. 네, 2조 2천억이 넘어가는 지분 32.9%. 원익 QNC 5,310억 시총. 네, 거기도 21%. 또 이용한 회장도 이렇게 갖고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45.69%. 이번에 인수한 거죠. 35.17%. 또 이렇게 갖고 있어요. 뭐 반도체 장비 쪽, 석영 제품 쿼츠였죠. 원익 머티리얼은 또 이제 특수가스 쪽도 그렇고, 네. 원익 홀딩스가 이제 제조한 특수가스가 이제 머티리얼즈에서 또 유통을 합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이런 그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회사들이 그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자기 그 지분만큼 또 곱해 갖고 거기에 대한 그 나온 결과값, 그걸 갖다가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회사들이 번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자기 지분만큼 그 포션이라 그러죠. 그 지분만큼 뗀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자회사들의 그 당기 순이익을 전부 합산해 갖고 이제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번 돈이에요, 이거는. 근데 뭐냐면 요거는 비지배주주 순이익이죠. 자기가 번 돈이에요, 이건. 자기가. 예, 940억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옵니다. 자기가 번 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아까 보면 그 가스 관련된 거, 특수가스 관련된 거,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파이프라인,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거를 사업한다 그랬죠. 지적 사업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130억의 순이익이 남아요. 당기 순이익이. 잘하죠. 이게 3분기입니다. 2020년 3분기. 그러니까 기업이 좋아요. 근데 자기 사업으로 200억씩도 막 벌고 막 돈 많습니다. 돈도 한번 볼까요? 자, 현금 자산 보세요. 이제 기말로 볼게요. 이제 지난 거니까. 보면은 398억, 375억, 401억. 이거 2020년 3분기에는 보면요. 현금만 628억이 있어요. 든든하죠. 예. 현금도 많아요, 이 회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원익 홀딩스가 딱 그겁니다. 이제 P&E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1,000억을 들였는데, 그 P&E 솔루션 인수할 때 들어간 1,000억에 대해서 투자 효과만 뽑아내면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현금도 많고. 근데 이제 P&E 솔루션을 이제 1,000억에 인수를 했거든요. 원래 거기에 이제 대주주, 대표이사가 대주주인데, 그 대주주 지분을 다 사들였어요. 그게 35.17% 정도 되거든요. 네.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1,00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P&E 솔루션에 사실상 이제 인수라고는 하는데 대주주가 되면서 인수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1,000억인데 이 1,000억 중에 자사주도 좀 매도를 했어요. 자사주를 갖다가 원익 홀딩스, 네, 자사주를 원익하고 이제 그 이재한 회장 이런 데서 사는 것처럼 해갖고 비용을 한 103억 정도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호라이즌 캐피탈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호라이즌 캐피탈하고, 그러니까 네, 자사주 이제 여기서 원익이, 네, 죄송합니다. 원익하고 호라이즌 캐피탈에서 103억 정도 관련된 자사주, 이 원익 홀딩스의 자사주 160만 주를 갖다 매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용원 회장 자체의 지배력도 많이 강화가 돼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 글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103억 마련을 했고, 은행에서 1,000억 중에 80%인 800억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거의 900억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 한 100억밖에 안 썼어요. 아까 600억이 넘는 돈이 현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금 보유율은 되게 좋습니다. 네, 좋고 뭐 800억인데 800억에 대한 이자 뭐 얼마 안 돼요. 이 회사에 버는 돈에 비하면.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서 분할로 계속 이제 갚아 나가면 돼요. 단기 순이익이 뭐 600억씩 버는 회사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800억은 뭐 금방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현금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무 상태나 이거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원익홀딩스. 근데 뭐 이제 블로그에는 제가 남겨놨는데, 계속 제 블로그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긴 글, 번외 글들은 좀 약간 이 종목 분석에서는 지금도 15분 정도 됐는데 너무 늘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별도 내용들은 좀 블로그로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지배구조 문제,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용한 회장이 자녀들한테 이 회사를 넘겨주기 위해서 뭐 지분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원익그룹에 대한 설명드린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궁금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나 아니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딴 소리로 버벅거릴까요? 죄송합니다. 이 회사에 대한 주가가 당장 어떻게 되겠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시황을 바탕으로 한번 보면, 시황은 사실 최근 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이제 뭐 여기에 보면은 이건 P&E 솔루션 인수했다는 거, 그런 얘기고 딴 건 없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103억 네 자사주 P&E 솔루션을 매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었고, 이 다금 160만 주, 그래서 매도를 한 건이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뭐 특별하게 뭐 처분한 거 없어요. 네. 아니, 처분한 게 없는 게 공시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시간 외에서 블록딜로 했기 때문에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그냥 따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없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좀 나오는데, 단독 대표로 됐거든요. 원래 이재현 대표가 이 원익홀딩스는 사업도 있고 회사로서의 역할도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부분, 그다음 여기 투자 부문인데, 박영규 대표가 이제 투자 부문을 맡았었고, 이재현 대표가 삼성물산 출신이고, 이제 삼성과 관련된 사업부터 많은 사업 쪽을 갖다가 기여한 그 대표이셨는데, 원래는 원익홀딩스도 이재현 대표 단독 대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박영규 대표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맡으면서 각자 대표가 됐었는데, 근데 박영규 대표가 아니라 이재현 대표가 사임했어요. 네. 사임을 해갖고 박영규 대표, 사업 부분이 아니라 이제 투자 부문을 맡고 있는 박영규 대표 본인의 단독 체제로 변경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 사임을 했는데, 이건 한번 좀 나중에도 그렇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계속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공시나 뉴스가. 자, 이재현 대표는 사업통인데, 그럼 이 사람이 원익을 떠나는 거냐? 이재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의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를 하느냐, 예를 들어 P&E 솔루션을 인수한 이 타이밍에 뭔가 새로운 합작법인을 만들거나, 신규 법인 또는 합작법인, 또 어떤 구조 변경, 사업체 변경. 왜냐면 2차 전지 기업인 P&E 솔루션 인수했기 때문에 원익그룹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 원익홀딩스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뭐가 있나,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나중에 주가에 영향을 줘요. 그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그 기업입니다. 그런데 뭐 후공정이라고 해서 있는데, 뭐 긴 얘기는 좀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근데 그 P&E 솔루션이 뭐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이런 거 하는 회사들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전부 고객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익홀딩스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늘었거든요.
그럼 기존의 사업을 그 새로운 고객사 쪽에 뭔가 접목하거나, 아니면 P&E 솔루션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국에도 이제 그 고객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거나 뭔가 사업 다변화를 할 것 같아요. 1,000억이나 들였으니까 돈은 훨씬 벌어야죠, 많이.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역할을 이재현 대표가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P&E 솔루션 대표이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법인이나 다른 형태의 사업체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익홀딩스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가 매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공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황 쪽으로 이제 보면은 외인들은 어쨌든 1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순매도, 기관도 순매도 개인 위주로 사는데, 사실 이 종목 자체도 보시면요, 이 매수 보시고, 네, 매도를 보시면 좀 개인이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시면, 그쵸? 거래량에 대비해서 개인 쪽 비중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네, 개인이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외인하고 기관도 많이 하지만 개인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편인데, 이날 이제 보시면은 또 외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외인이 많이 사면서 순매수가 됐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뭐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만 오른 상태죠. 근데 이게 외인들이 지금 매도를 여기 많이 했었어요. 이때 6,330원, 뭐 6,300원대, 한마디로 그 부근에서 했는데, 지금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봐서는 한 요 정도 가격대까지 반등 시도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뭐 현재 이 가격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6,000원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한 그 초반이죠. 거기까지 떨어졌을 때 사모펀드고 다 털고 나갔고, 투신이나 이런 쪽도 이제 매도 이제 하고 있는데, 외인이 그런 상황에서도 들어왔다. 이거는 좀 뭐 추세 전환을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자산운용사죠. 제가 이제 다른 종목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산운용사는 한동안은 그 매도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 이 자산운용사들의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니까, 본인이 이제 그 금융권에 뭐 예를 들어 예금이나 이런 데도 투자할 수도 있고, 네, 부동산 리츠 쪽이나 뭐 RP나 뭐 이런 쪽, 이제 금융상품이 RP나 뭐 펀드 아니 채권, 예, 이런 데도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 투자를 하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데, 이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갖고 있겠죠. 본인들 종목들에 대해서 주식 평가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본인들이 투자하는 비중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현금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매도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쪽에서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매도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랬다 쳐요.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매도의 그 압박 정도인데 거래량 전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건 뭐 이때 이거보다 훨씬 줄었죠. 현재 이런 거래량이었다가 거래량 뭐 좀 많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도량도 많이 줄었어요. 이때는 뭐 사실 가격이 6,100원까지 깨지면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사모펀드도 매도량이 어마어마했죠. 그쵸? 네. 근데 연기금도 팔다가 또 근데 이날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간다면 올라가도 되겠다 싶어서 연기금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투신 쪽도 보면요, 쭉 이렇게 늘리다가 어느 정도는 지금 약간 줄어든 편이에요, 매도가. 그쵸? 보험 쪽도 뭐 자산운용사거든요, 여기 다. 보험 쪽도 이때 이렇게 많이 팔고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좀 늘린 것도 있지만 뭐 아직은 지켜볼 만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 예, 금융기관, 증권사의 자기자본이거든요. 이런 증권기관 같은데 자기자본인데,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으로 되어 있는 그 기관의 자기자본인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날은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매수를 시작했어요. 이때 외인이 또 매수를 했고, 자, 뭔가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익홀딩스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를 좀 좋게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이제 매수 형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좀 기술적 분석을 보면, 요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연기금도 매수했다가 조금이지만 이제 순매도로 약간 돌아섰고, 금융투자도 순매수 양을 약간은 줄였어요. 좀 줄였죠. 2만 정도 줄였고, 이제 외인들만 들어왔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기억하시면서, 네,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왔다가 많이 올랐죠. 뭐, 이때 지금 11월 달 이때 지나면서부터 단기간에 뭐 4천 얼마였죠? 4천 여기도 뭐 오른 상태니까 한 4,6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6,000원, 6,800원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지금 6,000원 단계도 사실 여기에 비해서는 부담이 있는 자리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올라와서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은 오겠죠. 조정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올라갔으면 조정을 해야 발판이 올라오죠. 높이 점프했는데 나를 받쳐줄 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 줄이려면 뭔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정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약간 조정했고 이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이런 전 고점들은 함부로 돌파되는 게 아니죠. 네. 함부로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되는데 이 고점 전에 이제 한번 쳐봤던 요 고점 여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시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밀렸죠. 근데 차근히 여기서 자리를 이렇게 박스권 만들면서 갔으면 되는데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와갖고 20선도 깨지고 밀려 내려왔는데 밀려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굳이 내가 더 이상 빠져야 되나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보면 전에 이제 상승하고 나서 한번 자리 잡으려고 했던 구간이에요. 비슷한 그 가격대 있거든요. 네. 자, 여기 요거인데 그냥 두죠. 네. 그래서 여기 정도 가격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이제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바닥 확인을 하죠. 얘도 이제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여기서 보고 이제 다시 올라갔고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얘가 그래도 한번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 고점에서의 어떤 지지 라인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6,050원 정도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 뭔가 자기가 지지라인을 삼을 거를 찾아야 돼요. 지지선이 있어야 주가는 잘 가거든요. 너무 급등하니까 사실 없어요. 지지라인 삼을 데가 없습니다. 네, 본인이 딱 점프를 했는데 보시면 지지라인 삼을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한동안 이렇게 가격이 갔던 데인데 여기서 올라왔는데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뭐 할 데가 없어요. 네, 불안한 거죠. 나를 받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찾아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5일선 자체는 지금 급등해서 따라 같이 올라오긴 하는데 5일선 갖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그래서 21선 기다렸죠. 21선 기다려서 요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재상승을 한 건데 욕심냈어요. 이렇게 욕심내면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올라갔으면 딱 6,500원 네, 의미 있는 가격대죠. 저런 데들 6,500원에다가 딱 거놓고 여기에다가 상단 네, 6,500원은 그냥 상단 돌파 지점 딱 놓고 하단 여기 딱 여기네요. 여기서 그냥 차근히 이렇게 하다가 20선 받침하면 지지라인을 삼으면서 차근히 올라오고 해서 이렇게 차근히 갔으면 여기쯤 와 있을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6,500원 돌파했겠죠. 근데 무리를 하니까 받쳐주는 것도 없는데 무리를 하니까 밀려 내려오다가 결국 20선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뚝 떨어져 내려왔어요.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6,000원 이 위에 6,000 아까 50원 정도 있죠. 요 라인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지에 대해서 저번에도 뭐 다 지지 받았으니까 여기도 받았으니까 하면서 그냥 여기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까지도 지금 지지 라인을 삼으면서 반등 진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양봉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다시 열십자가 생겼죠. 그러니까 당장 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신호 자체는 일단 요 라인에서 한번 보자. 지금도 뭐 지지 라인으로 명확한 게 없다. 지금 뭐 굳이 따지자면 의미 있는 선 6,000원 공 3개짜리 요거 외에는 지지 라인이 아직은 탄탄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바닥 여기서 쌍바닥을 했지만 일단 지금 단기적인 상승 부담은 있어요. 계속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선도 조금 내려오고 약간 상황을 보자. 그래갖고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20선 아래에서 부딪혔죠.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 뭐냐면 아마 요 정도 선을 하거나 살짝 했다가도 조정되거나 이게 지금 방향선 타진을 하는 건데 매물 테스트를 할 거예요. 살짝 톡 쳤다가 이게 밀려 내려오거나 아니면 요 상태 부근에 있거나 그리고 여기서 밀려도 결국 요걸 지킬 겁니다. 그런 형태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게 아니라 6,050원 또는 6,000원 이거 그냥 지지라인을 보고 그것만 보세요. 당분간은 얘가
지지선 작업을 해야 돼. 지지선 작업 없이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원익그룹이 원익홀딩스가 제가 보기에는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거든요. 특히 P&E 솔루션만 잘만 이렇게 그룹 내에 적용시키고 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아마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요런데 너무 단기 상승해서 이렇게 머리까지 나오고 이럴 때는 사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좀 상황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은데, 아무튼 지지 라인이 이제 쌓여지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000원, 예, 6,000원 지지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500원까지 밀려요. 쫙 밀리니까.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지 라인만 딱 되면은 일단 6,500원 하단까지 이제 서서히 올리다가 얘를 이제 올라타면서 지지 라인 삼고, 그러면서 계단형으로 가서 7,000원까지 올라가고 막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못 칩니다. 칠 게 뭐 없어요, 지금요. 당장은 돈만 썼지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서.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4분기도 이제 돈 쓴 게 많잖아요. 그 P&E 솔루션에 이제 1,000억을 들였기 때문에, 4분기 그 결과 그냥 연간 매출 이거 봤을 때도 확 눈에 번쩍 띄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차분히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6,000원 지지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6,000원 지지만 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네,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그래도 긴 호흡으로, 네,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한번 살살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꼭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긴 시간, 네, 설명드릴 게 많다 보니까 좀 긴 30분 동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